저희 지금 7 to 9 해가지고 아침 7시에 와가지고 이제 저는 저녁 9시에 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밥 먹으면서 저는 거의 일하거든요. 점심 저녁 이렇게 간단히 그냥 어디서 도시락 싸와가지고 그냥 제자리에서 먹거든요. 저도 어디 나가는 시간 아깝기도 하고 이러니까. 대표님 하루 14시간에서 15시간 일하면 일주일이면은 70시간에다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조금씩 토요일 한다 하죠. 네, 하면 일요일 거의 하고.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하는 건데 네. 지금 브랜딩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쵸? 그 브랜딩을 하시면서 이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브랜딩을 할 때 상품 소싱하는 노하우가 되게 궁금해요. 제가 스마트스토어 시작했을 때 초기에 했었던 방법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는 그 방법인데 일단은 전 주로 아이템 스카우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스마트스토어 카테고리와 그에 따른 탑 500 키워드 확인할 수 있는 데가 네이버 데이터랩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것도 있고 아이템 스카우트도 있는데 아이템 스카우트 들어오셔서 적당한 카테고리를 이제 좀 고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패션 의류나 잡화 이런 거는 좀 패션이랑 좀 관련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런 거는 건너뛰고 근데 내가 이쪽에 좀 감각이 있다 이러면 이런 거 하셔도 상관없어요. 디지털 가전이라든지 가구, 생활건강 정도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생활건강이 안에 들어가면 카테고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생활건강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저는 500에서 검색량 5000 정도. 왜 하필 500에서 5000 사이냐? 왜 5000 언더를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5000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검색량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좀 중급 이상의 셀러들 또는 고수들이 들어와가지고 특히 막 몇십만 이렇게 되는 키워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본력 가지고 이제 하는 셀러들이 들어와가지고 완전 장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같은 이제 소규모의 셀러들, 1인 셀러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든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고 5천 밑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5천 위로 올라가는 키워드들은 약간 검색량이 좀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만 해도 뭐 예를 들어 제가 에어프라이어를 하고 있다. 그럼 에어프라이어 저희 직원들 맨날 다 검색해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색량이 실제 수요에 비해서 뻥튀기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5천 밑으로는 별로 사람들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3천 정도 되는 시장 여기가 좀 되게 블루오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량 500에서 5천 정도 하고 경쟁 강도는 필터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닭등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닭등 된 것 때문에 괜히 경쟁 강도가 부풀려 보이기도 하거든요. 경쟁 강도가 뭐 실제로는 그렇게 경쟁이 높지 않은데 다 닭등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경쟁 강도가 높게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500에서 5천 또는 뭐 조금 나는 좀 더 잘 못할 것 같아 이러면 100에서 5천 정도 필터 하셔가지고 이제 보시게 되는데 여기 지금은 제가 카테고리를 1차로만 해가지고 이게 몇 개 안 나와요. 키워드가 밑에 보면은 요거를 분류를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분류마다 다 서로 다른 키워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씩 눌러가면서 다 보셔야 돼요. 이 모든 카테고리를 저는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지금 누가 뭐 어떤 키워드 얘기하면 그거 어떻지 시장 이게 나올 정도로 모든 키워드들을 이제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이제 행주거리라는 걸 봤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쭉 보다가 뭐 극세사 행주라는 걸 봤다라고 하면 이걸 네이버에 실제로 검색을 해보셔야죠. 한번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극세사 행주 라고 했을 때 보면 구매수라든지 리뷰수라든지 이게 사람들마다 지금 상태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구매가 지금 뭐 9999가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리뷰는 좀 9999긴 한데 뭐 그 정도면 이거 지금 둘이 똑같은 제품인 것 같은데 또 잘 팔고 있는 것 같은 거 보면은 나도 비슷한 제품 가지고 와도 아니면 조금만 더 다른 제품 가지고 오면은 잘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100원, 뭐 800원 막 이러기 때문에 140원에서 890원이 거의 막 5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거에 대해서 그래봤자 1000원 미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는 시장이라서 좀 어느 정도 퀄리티 좋은 거를 비싼 가격에 올려놔도 판매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1000원 언더니까.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요건 이제 좀 논외인데 약간 장기적으로 내가 마케팅까지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는 시장도 5천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시장인데다가 객단가도 낮아가지고 마케팅 할 수 있는 마진룸이 거의 없을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안 좋지만 초보 입장에서 하기에는 너무 좋은 괜찮은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는데 이제 액세스 행주라고 키워드를 적당한 키워드를 찾았다라고 하면은 요거 가지고 소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싱을 할 때 제가 인디언 행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예시를 많이 드리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인디언 행어라는 키워드를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나면은 극세사 행주면 극세사 행주, 뭐 인디언 행어면 인디언 행어 이렇게 그대로 검색을 보통은 하시거든요. 여기다 그냥 뭐 예를 들면 도매국 들어가가지고 인디언 행어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결국 나오는 게 이미 상위에 잘 팔고 있는 네이버 이렇게 상위에 이미 잘 팔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대로 검색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인디언 헤어라는 걸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서 요걸 검색을 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도 감성 있게 어떤 캠핑 갔을 때 주방용품 같은 거나 뭐 휴지 같은 거를 좀 걸고 싶어가지고 요 인디언 행어를 사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 깊이 있는 니즈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약간 행어 종류들을 아무거나 소싱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좀 감성 느낌 나고 행어 모양인 거는 다 소싱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목걸이 거. 그다음에 이 소싱을 할 때 그냥 인디언 행어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 제품 보면은 약간 그 옷걸이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결국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어디다 걸 게 필요한 거니까 나무로 된 그 옷집감에 있는 옷걸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나무 옷걸이 행어 이렇게 검색을 행거라고 검색을 할까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기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너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거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어디 중국에서 그 네모난 고리만 갖다 붙이면은 인디언 행어라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많이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완전 뭐 높은 긴 인디언 행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또 도매국에 찾는 방법이 있고 저는 구글링도 많이 하거든요. 구글링 인디언 행어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상위에 지금 없었던 거 중에서 좀 괜찮은 거 없을까? 요 모양은 이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연락해보는 거죠. 판매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저 소싱 받을 수 있냐,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는 만약에 내가 알리바바에서 이걸 소싱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인디언 행어 검색하면 어차피 똑같은 거 나올 거니까 뭐 이렇게 클로스 우든 행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런 모양도 새로운 모양도 있겠고 근데 이건 조금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전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요 키워드를 좀 더 봐요. 이 판매자가 해놓은 영어 키워드 우리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떤 키워드를 잡고 있는지 클로즈 행어 뭐 보면은 렉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클로즈 렉이라는 단어, 렉이라고 부르나 봐요, 이런 거를. 그래서 뭐 여기다 렉도 검색해보고 제가 아까 검색했을 때는 스탠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탠딩이라고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면 좀 더 다양한 모양이 나오는데 뭐 요런 거? 요런 것도 이것도 인디언 행어라고 해놓고서 여기다 가죽끈 해가지고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여기 아래쪽에 You may also like 해가지고 좀 추천을 해줘요. 약간 AI 추천 뭐 이런 것처럼. 지금 별로 적당한 게 없어 보이긴 한데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생겼네요. 여기랑 쭉 더 내려가면은 여기 Popular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또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 좀 더 없을까? 이를 보는 거죠. 그냥 검색만 해서 보기에는 너무 그 알리바바에 엄청난 물건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만 보기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검색해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타고 많이 들어가요. 요거 타고 들어가서 또 거기서 추천해 주는 거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키워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키워드들 뭐 있나 이렇게 보면서 드라잉 렉 뭐 이런 것도 추가하면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한번 해보셔가지고 사실 이게 큰 골자는 다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한번 해서 실제로 제품 올려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사업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좀 스토리를 좀 길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사업 전에 별로 스마트스토어랑 상관없는 일을 했었거든요. 거의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었어서 대기업에서 뭐 생산 관리라고 해서 공장 관리하는 역할 뭐 이런 거 했었었고. 공대 나오신. 네, 공대 완전 음. 뼛속부터 공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이제 뭐 스타트업 가서 또 있다가 뭐 프로틴 드링크 같은 거 만드는 이제 그런 사업 잠깐 했었다가 또 이제 다시 회사 대기업도 들어갔었다가 뭐 이렇게 했었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오면서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게 된 계기셨네요. 그 대기업 퇴사 결심은 바로 하신 건가요? 저는 원래는 퇴사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 이제 스마트스토어 하고 나서 퇴사. 그거는 부업만 하려다가 네, 부업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부업이 너무 잘 되는 거 가지고 바빠서 회사 갈 시간이 없네. 뭐 이런 거. 네, 약간 그 회사에서 제가 또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좀 미안하기도 한 것도 있기도 하고 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월급 들어오면은 사실 월급이 한 대기업이라고 해봤자 한 200, 300 정도 되거든요. 뭐 이것저것 빠지고 나면은 200 초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월급이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이제 다른 돈에 묻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니다 보면서 이제 회사 퇴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 일을 하면서 후회하신 적은 없었을 것 같은데. 아, 후회한 적 있죠.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근데 막 그게 심하게 막 이거 다시 되돌아갈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나을 뻔했나? 뭐 약간 이 정도의 그 한 번, 두 번 정도의 생각? 이제 그냥 제 갈 길 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1인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네, 그쵸? 맞아요. 네. 그러려면은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을 텐데 그러려면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시간 관리 중에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이제 내가 잡아놓지 않은 시간은 남이 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 전체를 저는 목표하는 바가 생기면 저의 24시간을 그냥 제 스케줄대로 일단 디폴트로 깔아놓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저는 저와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군가가 저한테 뭔가 뭐 청첩장 모임이 있어 이래서 뭐 모이자 이랬을 때 내가 지금 나와 이미 약속이 돼 있는데 이거를 교환하면서까지 갈 만한 뭐 너무 속물 같아 보이나요? 그럴 가치가 있을까? 이런 거를 좀 한 번 더 고민을 하는 거죠. 친구는 안 오길 바랄 수도 있어. 바깥 굳었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러고 이제 뭐 결혼식은 또 가니까 어차피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우선순위를 좀 잘 설정을 해가지고 내 목표하는 바가 항상 제일 우선순위거든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내 삶의 디폴트 값이다. 라고 먼저 내 시간을 채워놓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내 시간을 뭔가 조금 양해를 구할 때에는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거를 내 시간을 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나의 우선순위가 더 중요할까? 그럼 보통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오늘 저희 채널에 나온 거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 높아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바로 달려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한 8분 정도 8분? 계십니다. 네. 많다. 그러면 이 8분과 함께 하더라도 민 대표님의 하루 일과는 분명히 그래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네, 아무리 시스템으로 굴러가더라도 그 지금의 민님의 그 하루 일과가 조금 궁금해요. 일단 저희 지금 7 to 9 해가지고 아침 7시에 와가지고 이제 저는 저녁 9시에 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회사 출근하면 6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원일기 저는 항상 작성하거든요. 소원일기라고 해가지고 내가 목표하는 바를 50번에서 100번 정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또 그거 쓰고 나서 어제자 매출을 쭉 보죠. 어제자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쭉 확인을 하고 나서 오늘은 요게 뭐 매출이 빠졌으니까 요걸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오늘 계속 그대로 가고 있네? 이러면은 뭐 다른 거 어떤 거 해볼까? 요거 이제 고민을 해보고 그거 이제 직원분들한테 부탁드려놓고 그러고서는 이제 요새는 좀 소싱 쪽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새로운 브랜드 계속 개발하려고 소싱 쪽으로 계속 아이템 찾고 있고. 그러고서는 이제 뭐 잠깐 점심 때 밥 먹으면서 저는 거의 일하거든요. 혼자 드세요? 네, 혼자 먹어요. 저랑 좀 비슷하네요. 네, 혼자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직원들도 불편해하시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좀 맞아요. 불편하고.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점심 저녁 이렇게 간단히 그냥 어디서 도시락 싸가지고 그냥 제자리에서 먹거든요. 저도 어디 나가는 시간 아깝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9시 이제 끝나면은 칼같이 집 가가지고 이제 자고 바로 아주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하루 14시간에서 15시간 일하면
일주일이면은 70시간에다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조금씩 토요일 한다 하죠. 하면 네, 일요일 거의 하고.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하는 건데 네. 아무튼 잘하고 계시고 젊은 CEO 분들은 정말 최근 유행하는 방법은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현재 지금 마케팅 같은 경우도 아까 좀 진행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브랜딩 하면 마케팅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님이 브랜드를 뭐 하기 전에 좀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블로그 쪽을 좀 많이 하셨다고 맞아요. 들었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최근엔 어떤 음. 방식으로 하고 있고 좀 요즘에 그래도 효율적인 마케팅이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비밀이라 이거를 네, 그렇지만 애둘러서 또- 풀어주세요. 애둘러서 조사한 사람도 생각 좀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네. 투트랙 채널에 나왔으니까 또 네. 말씀을 드리면은 블로그 마케팅을 제가 많이 팠다고 했는데 블로그 마케팅을 제가 괜히 판 게 아니었어요. 제가 효율충이라고 효율을 진짜 많이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일단 태핑해보고 일단 시도해보고 결과가 나온다 이러면은 그대로 계속 가고 결과 안 나오면은 저는 이렇게 금방금방 다른 거 다시 시도해보고 이런 스타일인데 블로그 마케팅이 요새는 많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실제로 시도해봤을 때 효율이 제일 잘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이제 컨텐츠가 올라가면은 협찬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인플루언서 분들이 올려주시면 가장 전환이 잘 일어났었던 거여가지고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했고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어. 그러니까 월에 한 100만 원 정도 또는 뭐 일주일에 한 2개씩 꾸준하게 팔리는 상품이 있어라고 하면은 뭐 상세 페이지 이런 거 갈아엎는 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블로그 마케팅을 꼭 협찬을 해가지고 진행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인플루언서로 활용하시는 것도 있고 그쵸. 그러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저는 민님하고 좀 다른 접근이긴 한데 저도 네이버 블로그든 뭐 블로그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상품을 살 때 대부분 네이버 아니면 다음 카카오 요 세 개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태생이 검색 엔진이란 말이죠. 맞아요.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충족시켜야지 사람들이 찾는단 말이죠. 근데 이 정보를 솔직히 걔네들 그 회사에서 다 만들어 갖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유저들이 이용한 정보를 검색이 잘 되게끔 하게끔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정보는 소비자들이 유저들이 만드는 정보를 통해서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의 가장 1등인 블로그나 카페에 있는 내용이거나 지식인이거나 그런 거 중에 하나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요즘 지식인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네. 네이버 블로그를 가장 많이 사람들이 신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뷰라는 코너도 따로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아직도 그거를 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맞아요. 결론에 이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도. 컨텐츠가 뭐 계속 이제 좀 안 좋아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이버 측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 물이 깨끗해지게 하기 위해서 뭐 인플루언서를 만든다든지 AI 뭐 스마트 블로그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컨텐츠 퀄리티도 확실히 좋아지고 있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엔 사람들이 뭔가 제품 살 때는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해서 블로그 본다. 이게 결국 이어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는 게 네이버가 계속 새롭게 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 네이버 안에서 보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만들어서 생산하게끔 하고 공급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벌리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결국 가장 거기 1등이 어떤 플랫폼이냐? 아직도 우리는 지면으로 보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물건 사기 위해서 유튜브 뒤지지는 않잖아요. 아직은. 네. 쉽지 않잖아요. 뭐 네, 후기나 뭐 이런 맞아요. 거는 모를까. 예. 그래서 아직도 저는 민님처럼 그 방법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B2C로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 게 대부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CS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또 브랜드이기 때문에 고객하고 같이 넉살 잡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데 본사에서 파는 건데. 네, 맞아요. 네, CS 팀, 나만의 팀, 우리 CS 팀은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뭐 이런 그런 거 있을까요? 제가 좀 CS 응대를 잘못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결과로 스토어 날라갈 뻔한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본인 같아서. 스토어가? 네네네. 스토어가